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으로 흔들린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사면 문제는 이제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의 한 사찰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검사가 진행됩니다. 영산강의 죽산부를 해체하고 순천부는 상시 개방하는 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유흥업소 업주와 상인들이 거리두기 연장으로 고통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방역 수칙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업소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면담은 1시간 넘도록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고통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재개에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의 80%가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 불법 하기 싫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제일 많이 넣고 이런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한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이라면 형벌을 내리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광주 상무지구에서 식당과 숙박업,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광주시청에 모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희망적인 부분은 확진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면 제일 먼저 나서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를 하겠다라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광주시는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대본의 행정명령을 광주시가 마음대로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가 지켜지는지 상시 단속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불복종 움직임이 다른 지역,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든 전국과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지역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상인들을 상대로 한 선제적 전수검사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며칠째 1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확진자가 나와 찬바람이 불었던 광주 양동시장. 철물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15명까지 나오면서 상인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상인회가 나서 검사를 독려하면서 1,870명의 양동시장 상인들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도 안 나오고 그만큼 깨끗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손님들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양동시장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광주시는 광산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3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확진됐는데 선제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은 양동시장의 사례처럼 선제검사로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대, 고려인마을, 평동공단, 하남공단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들쭉날쭉하지만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는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암 관음사발 코로나19가 영암은 물론 강진과 광주 등 타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 고구마 농장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관음사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에서만 21명, 강진 3명, 광주에서도 2명이 관음사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관음사 스님 등이 지난 14일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흘 만에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관음사발 코로나19는 영암 도포면을 비롯해 10여 명의 인근 마을 주민들을 감염시켰고 어린이집까지 퍼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의 외조부모는 확진자가 발생한 영암의 한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을 격리 조치하는 등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영유아 한 명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다니는 재원생들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고구마 농장 관련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농장주는 영암 사찰과 관련한 마을 전수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주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17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태국인 2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3명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 15명은 격리 조치했습니다. 다 모여 살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가 따로 안 돼서 저희 시설로 옮겨놨어요. 이들은 마을 주민이나 관음사 스님 그리고 신도들과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아직까지는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3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역 취약지대에 있다고 보고 이들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더욱 의아한데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720억 원. 1인당 지급액은 물론 전체 예산으로도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권오봉 시장은 올해 1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금년 들어 점차 마무리되는 반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지급 요구에 대해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고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그것도 조건부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불과 지난달입니다. 전년 대비 50% 수준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고 있고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다소나마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수의 여수시 관계자들은 최근 순천시가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결정은 급격하게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크며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권 시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시민 요구를 무시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서 여수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권 시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죠. 이번 순천시의 지급 결정 이후에 아마도 폭발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긴 논란 끝에 매듭을 짓게 된 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눈구름대 뒤로 강한 북쪽 한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다 못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어제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은 종일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쾌청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면론으로 싸늘해져 버린 지역의 민심을 체감해야만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광주 양동시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예전과 달리 냉랭해진 분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지지하는 상인들의 박수나 환호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애써 말을 걸어야만 간단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네, 유동에 있는 북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요리실에 생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5.18 민주묘지에서 이 대표를 마중 나온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한다며 이 문제가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김희중 대주교를 면담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 공들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그리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설 명절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호남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대권 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병훈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대선 주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 정치권도 때이른 줄서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영산강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 개방을 심의 의결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죽산보는 그 해체 시기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고 승촌보는 갈수기에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해 추진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최근 광주시가 확정한 2년 임기에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실망스럽다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를 아파트 중심의 회색 도시로 만들어온 이전 위원들 상당수가 연임하거나 재위촉된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 연임 규정을 어긴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도시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위원회인 만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10분쯤 서구 마륵동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갑작스런 눈으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8.5톤 트럭이 고속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발만 동동 구른 채 꼼짝없이 눈길에 갇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새벽 5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고속도로는 3시간 가까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5톤 트럭이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장성 나들목 부근에서도 2.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폭설과 함께 하루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모두 15건,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건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이라든지 승용차 운전자분들의 과속으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고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 화물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제동거리가 길어져 눈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빙판길에서 화물차의 제동거리는 승용차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무게중심이 차량 앞쪽이나 적재함 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미끄러지면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이제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높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전도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년 만에 최강 한파와 잦은 폭설 등 유난히 날씨 변화가 심한 올겨울, 눈비가 올 때는 50% 감속해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와 사회보험료를 광주시가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기업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들 기업들이 전문 인력 1명을 채용할 경우 한 달 2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도 1인당 최대 18만 3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평읍 석성교회에서 100만 원, 한평읍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10만 원, 내교 8리 라비랑 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내교 3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내교 6리 동광 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한나리길 조용석 씨가 50만 원, 장년 1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동구 소태동 대하 2차 아파트 주민들이 20만 원, 담양군 고서초등학교에서 41만 7,350원, 장성군 3계면 4개 1위 주민들이 10만 원, 장성군 3계면 월연 1, 2 주민들이 7만 원, 상도 1위 주민들이 7만 원, 생촌 1위 주민들이 4만 원, 주산 1, 2 주민들이 8만 원, 장성읍 이장협의회에서 55만 원, 영천 1위 주민들이 10만 원, 성산 1위 주민들이 20만 원, 영천 1, 2 주민들이 10만 원, 영천 3리 주민들이 15만 원,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청년회원들이 30만 원, 설화 4차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삼천 1, 2 주민들이 20만 원, 삼천 1위 전남제일요양병원에서 50만 원, 삼천 1위 한양 립스 아파트 주민들이 50만 원, 대리 7리 주민들이 64만 원, 담양군 봉산면 곡정마을에서 24만 원, 마항마을에서 23만 원, 학동마을에서 22만 원, 방충마을에서 22만 2천 원, 봉항마을에서 14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눈구름대 뒤로 북쪽 한기가 강하게 밀려들면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 대한인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다 못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날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도 종일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습니다. 담양에서는 영하 7도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장성과 화순에서는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도에서 5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영하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강진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곡성의 아침 수은주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낮아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에서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